자, 전당대회가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당 대표 후보들 간의 경쟁도 더욱 격화되면서 소위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진인 나경원, 주호영 후보, 그동안 이준석 후보를 유승민 계파라고 협공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불거진 당원 명부 유출 의혹으로요. 이준석 후보가 역공의 계기를 마련한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이 후보와 나 후보는 이른바 윤석열 배제론을 두고 망상이다, 모욕이다 라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전에도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열렸는데 역시 신경전이 아주 치열하게 오고 갔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남기는 것 아닌가. 민주당과 똑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계속 음모론으로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유튜버들이 하는 것이지 정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하시는 전략으로는 굉장히 비열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선 과정에서 우리 경선 과정에서의 이러한 문제들에서 매우 불쾌해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내년 대선 실패하면 정계 은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은퇴한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말은 제가 정계 은퇴 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불공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참 좋거든요. 그냥 들으면 대선 지면 이준석 정계 은퇴한단다. 그런데 아직 원내 정치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럼 정계 은퇴한다는 말도 이상하고. 자, 일단은 최근에요. 이준석 후보와 윤석열 전 총장은 약간 이렇게 묶음처럼 거론이 많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이 굉장히 불쾌한다. 이준석 후보가 입당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고 나섰거든요. 그런 연결고리를 좀 이렇게 끊어보려고 하는 의도일까요?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이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준석 후보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버스는 공정한 시간표가 있다. 그렇죠. 다니는 길이 원래 있다. 원래 노선대로 가니까 빨리 타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 타면 그냥 출발한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겨냥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의 확장성, 일종의 윤석열도 오고 뭐 예를 들면 안철수도 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당이 네. 뭔가 역동적으로 지난 이제 4.7 재보궐선거처럼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 품이 넓어야 되는데 네.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만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결국 분열이고 대선에서 네. 패배하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감을 좀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경원 이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렇죠. 네. 이게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조직 피해 기대는 그런 음.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그렇죠. 하거든요. 70%가 이제 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판을 엎을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고 그렇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판세가 많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다시 되돌리긴 참 어려운 상황으로 왔다. 너무 네. 타이밍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불과 또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진들의 마음이 좀 더 급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요. 오늘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막말을 둘러싼 이준석 후보 그리고 나경원 후보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토론회 내용도 잠시 보시죠. 당대표 되시면 막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말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 사과했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프레임 전쟁을 했던 걸 아실 겁니다. 쓰셨던 분이 망상이 막말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민주당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민주당 사람들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봐서 본인이 쓰신 표현입니다. 쓸 필요가 없는 표현이었고요. 민주당 같은 그런 공격하시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까지 지금 소환돼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이게 흥행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격하게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것도 좀 보기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이준석 후보, 나경원 후보 이 두 분들의 말싸움 때문에 TV 토론 보는 재미가 좀 상당하지만 그렇죠. 두 분 사이의 감정은 상당히 격화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일단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성 멘트를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2배, 3배로 갚아주겠다 뭐 이런 식의 공언도 했었거든요. 네. 그 두 분 사이에는 상당히 감정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는요, 미래에 대한 비전, 뭐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네. 말꼬리 잡아서 막말 논쟁하는 것은 네. 중진 의원답지도 않고 네. 지금 처음 도전하는 영선 젊은 후보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보셨지만 어제 토론회에서요, 조호영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요, 점잖게 조언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조호영 후보의 발언 조금 더 들어보시죠. 우리 전당대회 많이 이래 활기를 불어일으켜주고 관심 갖게 해준 건 참 고마운데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뭔가 불안하다. 과연 젊은 이준석이 맡아서 의원도 안 해보고 이랬는데 의원들을 다 이끌고 가고 그다음에 당이라는 것이 젊은 청년 세대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또 우리나라라는 게 뭐 장유유서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다 선후배 관계가 있고 이런데 과연 맡겨서 잘하겠나 이런 불안이 많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불안이 있고요. 자, 보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상은요, 중진 조호영 후보, 나경원 후보가 자, 똘똘 뭉쳐서 신진 이준석 후보를 아주 집중 공격하는 모양새,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글쎄요, 이 뭐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정도로 그냥 가면은 지금 추세는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후보가 유리해 보인다고는 하지만 중진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이번을 계기로 많이 좀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진들이 이준석 후보를 공격을 할 때 쓰는 게 있잖아요. 네. 나이가 어려서 경륜이 없어. 불안하다. 네, 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야? 네. 대선 전국에서 어떻게 그러한 경선을 관리할 수 있겠어? 라고 공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는 중진 의원들의 여러 가지 프레임은요. 네. 경륜을 보여주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 꼰대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을 말꼬리 잡고 지적을 하는 것은요. 네.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상충돼요. 이런 것은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려요.